안녕하세요. 한국문화알림이 이도령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2만원 들고 명장 빵집 가보기입니다. 여러분, 제과 명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제과계 최고의 기능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단법인 명장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 서류안을 올리면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심사해 선정한다고 합니다. 제과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단 14명만이 제과 명장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과 명장이 운영하는 빵집에서는 얼마나 맛있는 빵을 팔고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이도령이 제과 명장의 빵집 10곳을 다녀왔습니다. 1호, 2호 제과 명장의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는 빵집이 없고 13호, 14호 제과 명장 빵집 본점은 서울에 사는 저한테는 머나먼 부산과 김해에 있는지라 서울 수도권에 있는 10곳만 우선 다녀와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과 명장의 빵집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빵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로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빵을 비교해 보기 위해 예산은 2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한도에서 책정해 봤습니다. 리치몬드 과자점은 권상범 명장이 운영하는 빵집입니다. 예전에는 홍대 번화가에 분점이 있어서 약속 장소로도 유명했다고 하죠. 지금은 성산동 본점과 여의도 더 현대서울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본점은 그 유명세답게 매장이 널찍하고 크더라고요. 평일 점심 무렵에 갔는데도 멀리서 차를 타고 찾아온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점장님께 대표빵이 뭐냐고 여쭤봤는데요. 밤식빵, 밤파이, 레몬케이크, 그리고 슈크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골라 담았습니다. 제가 원래 밤식빵을 좋아하는데 밤식빵이 리치몬드 과자점에서 탄생한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밤식빵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밤파이는 같은 밤이니까 밤식빵과 좀 겹치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은 전혀 다른 느낌의 빵이라서 리치몬드 과자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2개 다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0개, 8개, 4개 등 세트도 있었는데 저는 맛만 볼 거니까 3,200원짜리 1개만 낱개로 구매했습니다. 레몬 케이크를 골라 담은 뒤엔 이렇게 냉장 보관되어 있는 슈크림도 하나 샀고요. 대표빵 4개를 다 사고 나서 점장님께 어떤 빵을 더 사면 좋을지 여쭤봤는데 푸인 아망과 버터크림 빵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 또 다른 추천빵 쇼콜라 타르트를 담았어요. 그런데 리치몬드 과자점은 SKT와 LG U+ 포인트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간 2만원 예산이 남았다는 사실, 거기에 까만색 식빵 하나를 무려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은 첫 방문이었습니다. 김종익 제과는 이름처럼 김종익 명장이 운영하는 빵집입니다. 위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요. 이상하게도 포털사이트 지도에 가게 이름을 검색해도 위치가 안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요. 대신 금강 쇼핑센터를 검색하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로 쭉 걸어 들어가면 나타나는 금강 쇼핑센터. 빵집 앞에 봉 베이커리라고 적힌 초록색 간판이 보이는데요. 이 집이 김종익 제과 맞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옛날부터 쓰던 이름이 봉 베이커리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들 알고 있어서 2개를 같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외관만 봐도 지금은 보기 드문 옛날 빵집 느낌이 물씬 풍기죠. 이렇게 빵 이름을 써놓은 글씨체만 봐도 고풍스러운 느낌이 진하게 전해집니다. 사장님께 대표빵이 뭐냐고 여쭤봤는데요. 골고루 다 잘 나간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여쭤봐서 언급해 주시는 것들 중에서 골라 담아봤습니다. 우선 아모드 샌베이랑 치즈 스틱을 샀고요. 중국 호떡이라고 쓰고 공갈빵이라고 읽는 이것도 샀습니다. 맛만 볼 거긴 했으나 3개 묶음만 있길래 3개를 샀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이 공갈빵이 SNS에서 유명세를 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기 상품이란 치즈 스틱과 아몬드 휘난세를 담았고요. 미니 파운드 케이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과일 들어간 걸 좋아하니까 과일 미니 파운드로 골라봤습니다. 김종익 제과의 특징은 식사용으로 먹을 수 있는 빵 종류보다 과자 종류가 주력인 것 같다는 점, 다른 빵집들과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코른베르그 과자점은 서정욱 명장이 운영하는 빵집입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이 만나는 가락시장역에서 가깝습니다. 무려 1994년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계속 운영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옆쪽 입구 방향엔 이렇게 대한민국 제과 명장임을 인증하는 팻말이 잘 보이게 놓여 있었습니다. 2013년에 받으셔서 당시 대통령 박근혜의 이름이 적혀있네요. 사장님께 제일 잘 나가는 빵을 여쭤봤는데 팥빵, 슈크림빵, 앙버터 등 비교적 기본적인 빵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빵들만 있는 건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나 다양한 빵들이 잔뜩 있습니다. 또 선물용 쿠키, 커다란 사이즈의 타르트와 케이크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생크림빵도 제일 잘 나가는 빵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하필 이때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추천해주신 블루베리 생크림을 제일 먼저 담아봤습니다.
촬영을 잘못했는지 영상에 제대로 안 담겼는데 여기 제일 앞에 보이는 커다란 빵이 블루베리 생크림입니다. 그리고 통팥빵, 슈크림빵, 앙버터를 차례로 골랐고요. 건강빵도 잘 나간다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정식 명칭은 수수보리 현미빵인 것 같습니다. 기본 빵들 위주로 담아서인지 5개를 고르고도 예산이 남길래 나머지 하나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빵으로 픽! 짭조름한 맛이 기대되는 바질 롤치즈를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2만원에서 200원 모자라게 꽉꽉 채우기 성공! 김영모 과자점은 김영모 명장이 운영하는 빵집으로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에 몇 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초동 성당점이 흔히 본점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원래 진짜 본점은 여기에서 10분가량 떨어진 무지개 아파트 상가에 있던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서 지금 이 자리로 옮겨왔다고 하네요. 가게 앞에 보니 1995년 대한민국 천연 발효빵이 시작된 곳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진짜라면 뭔가 대단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보기 편하게 베스트 빵 7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정가운데 대장처럼 소개되어 있는 넘버원 몽블랑은 안 담을 수 없었죠. 그리고 천연 발효빵의 원조집이라고 했으니 천연 효모 레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생김새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시골 감자빵, 명장 꿀빵 같은 것들도 맛있어 보였는데 여기 빵들이 좀 비싼 편이라서 예산 부족으로 담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바게트 샌드위치도 넘버2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니 꼭 담아야 했고요. 그런데 가격이 샌드위치라 그런지 무려 8,500원. 다른 빵집에서는 최소 4개씩은 사왔었는데 김용모 과자점에서는 3개만 담고도 2만원을 초과했답니다. 베스트 7 중에서도 마늘 바게트, 연유 라우겐, 명장 스콘, 까눌레를 전부 다 못 샀어요. 너무 아쉽지만 예산을 초과했으니 어쩔 수가 없죠. 김용모 과자점에 갈 때는 다른 데보다는 지출이 좀 더 클 걸 각오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스베이커리는 안창현 명장이 운영하는 빵집입니다. 인천, 부천, 고양에 몇몇 지점들이 있고 서울에도 롯데백화점 내에 입점한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다녀오는 게 가장 편하지만 그래도 콘텐츠를 찍으러 가는 건데 본점을 가보는 게 맞다 싶어서 그래서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인천 구월동 본점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규모의 매장에는 여러 종류의 빵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안스베이커리에도 베스트 5 팻말이 가게 이곳저곳에 붙어 있어서 뭘 살지 고르기가 편하더라고요. 명란 바게트부터 순서대로 골라 담아보려 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하필 우유 모닝 재고가 다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빵들을 차례로 담았더니 2만원 예산에 맞게 자동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명란 바게트 위에 올라간 건 김일까요?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달달해 보이는 몽블랑도 담고 얇게 썰린 아몬드가 올라간 모카빵도 또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돼 있는 어니언 베이컨 크림치즈도 담아봤습니다. 사실 겐취로는 이런 소시지 빵들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대표빵 위주로 사야 하니 김치만 다시면서 건너뛰었습니다. 또 이렇게 다양한 빵들이 수북하게 쭉 진열되어 있고요. 한자로 생자가 멋지게 박힌 생식빵도 눈에 띄네요. 소금빵도 어떤 맛일지 궁금했으나 예산 제한으로 사지는 못하고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왔습니다. 함스브로트 과자점은 함상훈 명장이 운영하는 빵집으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이날 오전에는 하필 비가 꽤 오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문 앞에 베스트 7 빵이 가격과 함께 정리되어 있어서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뭘 살지 미리 정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꽃다발 케이크가 뭔가 가장 대표적 메뉴 같긴 한데 2만원으로는 살 수 없었으므로 건너뛰고 치즈르방, 먹물 파니니, 호두 양파 베이글, 마늘빵 이렇게 살 빵들이 바로 정해졌습니다. 가게가 김종익 제과에 이어 2번째로 상당히 아담한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빵도 종류는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치즈 르방을 비롯해서 이렇게 빈자리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치즈 르방만은 꼭 사야 할 것 같아서 25분을 기다린 끝에 갓 구워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주 뜨끈뜨끈한 치즈 르방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자 종류도 있고요. 왕호두 앙금빵이나 팥 도너츠 같은 시장표 빵 느낌의 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스브로트 과자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니뭐니 해도 이 케이크들인데요. 뭔가 요즘 흔히 볼 수 없는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의 케이크랄까요? 추억의 케이크를 먹는 느낌으로 특별한 날에 한 번쯤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먹어보지 못해서 맛은 장담할 수 없지만요. 처음에 말했듯이 4가지 빵을 담았는데 이 빵들의 가격이 전부 5,000원. 균일가 느낌으로 사게 된 게 뭔가 신기했습니다. 예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2만원으로 딱 맞게 채웠답니다.
홍종은 베이커리는 이름처럼 홍종은 명장이 운영하는 빵집으로 수도권 곳곳에 꽤 여러 지점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압구정점, 서초점 등 여러 지점이 있지만 저는 굳이 본점을 가보겠다며 경기도 오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도착한 시간이 조금 늦은 오후라 해가 하필 뒤쪽으로 떠 있어서 영상이 너무 어둡게 나왔네요. 보시다시피 베이커리 건물 옆에 카페 건물이 나란히 있어서 꽤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지어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카페 앞에는 이렇게 멋진 글씨체로 명장 홍종은의 이름과 대한민국 명장 공인마크가 새겨져 있었고요. 왼쪽에 있는 베이커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게 안에 베스트 5 메뉴가 적혀 있었어요. 먼저 촉촉하고 부드러운 이 몽블랑, 그리고 명장의 기술로 특허를 받았다고 써있는 어니언킹을 골라 담아봤습니다. 여기 영상에는 안 담겼지만 갈릭 바게트를 추가하고 밀크 프랑스까지 사려고 했는데 하필 밀크 프랑스가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빵 외에 가격 맞추기용 빵 하나를 담아봤는데요. 바로 이 추억의 약식빵입니다. 뿌리치기 힘든 1+1의 유혹. 3,000원에 약식빵 2개를 추가해서 예산을 맞춰봤습니다. 홍종은 베이커리에도 이렇게 다양한 빵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편집하면서 다시 보니까 이 독특하게 생긴 엘리게이터 파이를 사 먹어볼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예산 부족. 케이크 종류는 베이커리 말고 옆 건물 카페 쪽에 이렇게 진열돼 있었고요. 여기에서 마카롱, 과자 종류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후황 베이커리는 송영광 명장이 운영하는 빵집인데요. 고양시 일산 지역에만 4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석동에 있는 지점이 본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철역과는 거리가 꽤 멀어서 서울에 사는 제가 방문하기엔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 1시간 간격으로 다니는 경의선 배차 간격이란. 그렇게 겨우 방문한 후황 베이커리에는 가게 벽면에 베스트 3 메뉴가 이렇게나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제가 오후 늦게 갔더니 아직 퇴근 시간이 안 됐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대표빵인 바게트 샌드위치와 몽블랑 드 후황을 비롯해서 여러 빵들이 자리를 텅텅 비우고 있더라고요. 황량한 매대 풍경 보이시죠? 더 좋은 시간대에 다시 오면 더 좋았겠지만 경의선 배차 간격의 압박을 극복할 기운이 안 나는 터라 그냥 있는 빵들 위주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우선 베스트 3빵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마늘 바게트부터 골라 담아봤고요. 직원분께서 스콘을 추천해 주셔서 초코 스콘과 녹차 스콘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밀크잼과 프랑스산 고급 발효버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 짭짤한 독일 전통빵 구르메빵도 담아봤고요. 또 귀여운 생김새에 끌려서 감자 치아바타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떠먹는 마스카포네 생크림 롤케이크가 50% 할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추천을 해주셔서 담았습니다. 사실 정가 기준으로 2만원을 훌쩍 추가하긴 했는데 후황 베이커리에선 대표빵을들을 제대로 못 샀으니까 50% 할인가로 2만원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저 혼자 특단의 결정을 내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2만원 예산을 맞췄습니다. 명장시대는 박준서 명장이 운영하는 빵집으로 수도권 남부 곳곳 꽤 여러 곳에 지점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의왕시 백운호수가에 있는 백운호수점 후기가 참 많아서 거기도 끌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본점으로 불리는 광명시 하안동 지점을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분위기가 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1시간 30분 넘게 걸려서 겨우겨우 찾아간 이곳은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있는 게 특이했습니다. 그만큼 멀리서도 많은 분들이 명장시대 빵맛을 보러 찾아온다는 얘기겠죠. 주차장만 넓은 게 아니라 주차 요원도 한두 명이 아닐 정도로 많았답니다. 가게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게 옆으로 펼쳐진 넓은 정원 자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 박근혜 이름이 새겨진 대한민국 명장 표지석이 있고요. 매장 안으로 들어갔더니 귀여운 누텔라 곰돌이가 제일 먼저 맞아주네요. 스콘 에그타르트가 보이고 비밀의 정원, 또 천사의 날개처럼 이 빵집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이름의 빵들이 꽤 여럿 보였습니다. 쭉 둘러보다 보니 계산대 앞쪽 뒷주머니에 베스트 메뉴들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치즈퐁당, 롱소세지빵, 갈릭 바게트를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3개를 담았을 때 가격이 15,800원이었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제가 급 땡겼던 초코 몬스터로 맞췄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빵도 참 많았지만 명장시대 본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뭐니 해도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널찍한 정원 같습니다. 이런 공간도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이런 쉼터도 있어서 정말 많은 좌석이 쉼터 안에 있더라고요.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몰려드는 손님을 맞을 준비가 잘 된 빵집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로 빵과 당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빵과 당신은 제가 방문한 10곳의 명장 빵집 중 서울 기준 가장 먼 곳인 평택시 죽백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택 도심에서도 거리가 좀 있고 주변에 논밭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크고 널찍한 매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이 2017년에 명장 인증을 받아서 대통령 박근혜가 아닌 대통령 문재인 이름이 써있는 게 또 특징이었습니다. 입구에 이렇게 베스트 7 메뉴가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7개를 다 살 수는 없을 테고 가격이 허락하는 대로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게 입구 한편에 이렇게 식빵류가 먼저 보였고요. 카스테라, 빨미카레, 마들렌, 여러 쿠키 종류도 보였습니다. 지역색을 이름에 담은 평택 모카빵도 눈에 띄더라고요. 다른 빵집 베스트 메뉴에서 못 봤던 파네토네부터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장도 그럴듯해 보이죠. 그리고 앙버터와 밀크 프랑스까지 샀을 때 15,400원이었는데요. 나머지 가격은 명성 호두파이 4개를 사는 걸로 맞춰봤습니다. 빵과 당시는 매장 옆쪽으로 카페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가기 딱 좋더라고요. 1층 매장도 넓지만 2층과 3층에도 충분한 좌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3층 한편에는 논밭과 신축 아파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뭔가 독특한 풍경을 통화롭게 내려다볼 수 있는 게 굉장한 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곳곳에 이렇게 임재용 명장과 아내분의 다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고 나서야 빵집 이름을 왜 빵과 당신으로 지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름이었는데 알고 나니 로맨틱하게 다가오는 이름이었습니다. 저처럼 차가 없는 뚜벅이 분들은 버스를 갈아타고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곳이라 절대 비추인 곳이지만 차가 있으시다면 주말에 드라이브도 갈 겸해서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은 빵집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도령과 함께 명장 빵집 10곳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10군데 빵집을 다니면서 주로 대표 빵들을 먹어봤는데 한 가지 느낀 게 몽블랑, 마늘 바게트 같은 빵들이 유행을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인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표 빵으로 내세운 빵집들이 그만큼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보시면 빵집마다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메뉴들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이곳저곳 방문해 보시면서 빵맛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빵은 사놓고 왜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면 맛없는지 얘기를 안 하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먹방 영상도 찍어 놓긴 했는데 편집해서 올릴지는 아직 미확정인 상태입니다. 제가 빵 사는 데만 20만 원 돈을 썼잖아요. 구독자 134명 채널에서 영상이 조회수 20만을 넘기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혹시라도 2만 조회수를 넘어서 대박이 나면 그때 먹방 영상도 함께 올리는 것으로 공약을 해보겠습니다. 이도령의 명장빵집 빵맛 평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주변에도 널리 퍼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올렸죠. 이도령 본체가 너무 바빴던 관계로 무려 한 달이 훌쩍 지나서야 새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